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김은혜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오늘은 선재마스터님과 그리고 김영철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저희 신세계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외선물 전략과 신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이 전략 함께 취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방송 중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과 함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신세계 2부에서도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2부는 무엇보다도 더욱더 집중이 되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유 재고 발표와 함께, 그리고 FOMC 회의를 앞두고 지수와 국채에 대한 부분, 이 흐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또 매매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런 전략적인 부분이라든지 분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저희 방송 2부 함께 하신다면요, 좋은 전략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재 마스터님, 저 2부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마스터님, 워낙 1부에서 지수 워낙 예측을 잘 해주셔서 지수에 대해서 좋은 대응을 하셨을 것 같은데 2부에서도 좀 더욱더 구체적인 전략을 해주실 건가요? 네, 해야 되겠죠? 네네. 지수도 뭐 2부에서도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되는지 그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네. 뭐 2부에서는 5일에만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밖에 상품군에서는 어떤 방향일 것인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는 오전 3시 FOMC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속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증시 역시 연준 통화정책 발표를 앞두고 보합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부분도 속보로 들려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위원님, 지금 1부에 이어서 2부 함께하고 계시는데, 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종목별로 변화가 있나요, 혹시? 일단은 특별한 변화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지수 자체가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선재 마스터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상단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네, 맞아요. 그 의견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니, 같은 의견이면서, 같은 의견, 다른 속내라고나 할까요? 네, 일단 상승 쪽으로 보고 있지만, 마스터님은 좀 제한적인 상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해설위원님은, 상승으로 여전히 지배적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스터님, 네. 지수는 여전히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쭉쭉 올라갔다고 보기는 힘들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잘 올라가고 있네요. 네. 아까 저희가 방송했을 때보다 지수가 더 낮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 오히려 음봉으로 빠졌죠.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자리보다 음봉으로 빠졌고요. 2503 자리 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2498 자리를 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FOMC 전에는 2500 부분이 중심입니다. 하지만 아마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방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전반적인 중심은 2498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하고 반대로 나오게 되면 이 하단부까지 충분히 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상단부 제약은 지금 고점을 높이는 게 부담스럽다 그랬죠. 그림이 다 끝난 상태에서. 그래서 그 고점을 제외한 나머지 저항점을 막고 무너지는 거죠. 한마디로 고점에 대한 기대치는 있으나 전반적인 시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의 만약에 이게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 고점에서 차익 매물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상방 제약이 걸려서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얘네들은 다시 중심 하방으로
밀려날 거다는 반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상승을 지지가 된다라는 말씀을 쭉쭉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지수에 대한 부분 2498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으로의 뭐 방향성 시간이 흐른 이후에도 그에 맞는 전략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에 대한 부분 거기에 오늘의 크루드오일 발표,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만큼 잠시 후 20분도 남지 않았네요. 20분 후에 재고 발표 전후로 또 오늘도 선재 마스터님과 중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상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예상치에서는 API 쪽에서도 많이 나왔죠.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해서 24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휘발유와 증유류는 각각 80만 배럴, 10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뭐 예상치는 예상치이고 또 오늘은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팩트를 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난주에도 선재 마스터님과 수요일 함께 했잖아요. 네. 그 당일날에는 예전처럼 정말 그런 변동성, 크루드오일에 대한 그런 변동성이 나오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 다음날 뭐 이렇게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재고도 함께 중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부에 이어서 2부는 더욱더 상세하고 정확한 그런 실시간 리딩을 도와드릴 텐데요. 저희 문자와 유튜브 채팅방 통해서도 상담 내용 받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루드오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오일은 $50 후반, 중후반으로 가고 있네요. $58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는 $50.41 뭐 이 정도 선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상승을 높여가고 있는데 마스터님, 크루드오일은 다시 한번 좀 전망이라든지 앞서서 일부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전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크루드오일 지금 움직임은 별 의미는 없다 보신 게 맞고요. 우선은 제 차트 보시면 동그라미를 그어놨죠. 네. 아마 지표는 45부터 50 사이에서 기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대가 중심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45부터 50 사이, 뭐 정확히는 저는 45자리 보고 있는데 우선 지지력들이 48 정도 있기 때문에 45부터 50 부근에서 지표를 기다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일부가 끝날 때 동그라미 쳐놨고요. 저 자리에 온다고. 네. 그리고 우선은 상방 제약이 있는 상태고요. 오늘 얘네들은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의 싸움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상방 제약을 뚫기 위해서 아마 저가를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전에 우리가 4월부터 한 6, 7월 사이에 이런 55불 때 돌파할 때 이런 그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돌파 여력을 봤었는데 그때 많이 밀렸었어요. 물론 지금은 시황이 그때와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49점 중반 자리들 오늘 지키길 강력하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선 분봉상에서의 지지력과 그 다음에 틱봉상의 지지력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렇죠. 원래 이게 틱이 120개보다 크게 될수록 로딩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4일 이후부터는 보합이죠. 네. 14일 이후부터는 보합이고요. 중심 위에 있다. 그래서 50.30 위에 있으면 중심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 보합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부 제약이 이거죠. 아까 제약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구간들이죠. 그래서 50불 때 차트가 전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약간 그러네요. 50불 때 초반 이상에서 계속 제약이 있죠. 얘네들이 꾸역이라 그러면 좀 그러나요? 조금씩 상단을 높여가면 얘네들이 50불 중반 정도 이후를 열 거고요. 저 초록색 선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도 관점 싸우시고 그게 자부심이 일반적으로 밀리던 아니면 바로 가던 쟤네들은 수익 구간을 주면서 싸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변곡 자리의 가능성도 높고요. 그때 쟤네들을 끌고 올 때 다시 고점 확인 때까지가 1차겠죠. 그래서 한 50불 이상. 원래는 제가 10월물로 봤을 때 50.50대에서 10월물이 50.50이 고점이었죠. 거기서 100개를 열기로 했는데 얘네들이 50.80을 찍었었죠. 그때 저희가 한번 중간에 이야기했던 게 그래서 50대 저항들이 강한 거거든요. 10월 달에 고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0대가. 그래서 이 고점 10월
고점을 찍었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애들, 방향성 오늘에 의해서 결정이 날 건데 중요한 거는 이거라는 거죠. 매도가 빠졌을 때 분봉상에서는 49.40, 50대가 지지력이고 걔네들은 확산의 중심일 가능성이 높은데 확산의 중심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고점 지지했던 영역, 그 다음에 저가 고민하다가 빠졌던 구간들 있죠. 이 구간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차트들은. 네. 그러면 이 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 밴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구간대로 오늘 지킬 거냐 말 거냐죠. 그래서 손절이 짧아야 되실 분들은 안 잡히더라도 아래 구간 대기하는 게 좋겠지만 분봉상에서의 49불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9.2030대 잡아서 아래를 버티고 싸운 게 원래 중수 이상들한테는 맞다. 그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 정도 바운더리를 다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는 저는 이렇게 가능성 열고 싸웁니다. 위, 아래. 그래서 가운데서 보합 구간에서 어디로 가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 변동성에 대한 내가 상방 제약을 강하게 보겠다 그러면 상방은 50개에서 100개 이내, 그 다음에 저가가 뚫리겠다 그러면 뭐 150개, 상방이 열리겠다 그러면 위로 150개, 이렇게 해서 강한 저항점을 찾아서 반대 매매에 대해서 오늘 뭐 리딩 시 또 교육을 시켜드렸는데요. S&P나 유로달러 뭐 그런 방식으로 오늘 한번 새벽까지 보시던지 아니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보시라고 제가 그림을 그려놓고 왔는데 네. 이런 매매들도 괜찮다고 봅니다. 우선은 지금 그어놓은 초록색 선에서 우리가 지표가 발표 났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확률이 여러 번 맞고 그 다음에 그 확률에서 수익이 자주 나는 그림이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습득하셔도 좋겠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보는 마디가는 크루드오일은 이 정도 구간을 열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분봉상에서 5분봉이나 30분봉 정도를 보는 게 낫겠죠. 우선 뭐 차트를 열자면 얘네들은 우선은 이렇게 중심 라인이 보이고 매수, 배팅이 계속 들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 이 그림들은 고가를 높여서 안착을 하게 되면요. 고가에서 한 100여 개 정도 갔다가 다시 되돌림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가를 못 높이고 먼저 빠지게 되면 아래 하단부 지지력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매수 배팅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표는 단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고요. 지표하고 상관없이 차트들은 기술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루드오일, 네. 설명 마치신 건가요? 그런 것 같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뭐, 여전히 또 차트상에서도 여러 그 방면에서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크루드오일은 뭐 잠시 후에 또 지표 발표 이후 계속해서 실시간 리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해설위원님이 뭐 일부에서 51달러에 대해서 좀 강력한 그 저항선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생각은 뭐 변함이 없으신가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51불에 대한 저항은 좀 강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원유 재고나 아니면은 이벤트성으로 51불을 뭐 이제 돌파를 하는 흐름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그거를 이제 지켜내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시황 안에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배럴당 51달러의 뭐 심리적인 저항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뭐 매수로 대응보다는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위쪽으로 51불까지만 40여 틱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뭐 그 저항을 돌파한 다음에 확인하고 뭐 접근을 하는 게 뭐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트레이딩이 될 수가 있겠고, 매도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최대한 51불에 붙여가지고 거래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매수와 매도 이 양 관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매수 관점으로는 현재 50달러 후반 63달러잖아요. 여기서 매수 관점은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51달러에서 이제 뭐 된 후에 거기서 또 매도 포지션, 그리고 또 강력한 돌파 이후가 뭐 확인이 된다면 그때 매수적인 관점이 더욱더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1부에 이어서 2부 지금 시장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도 활발한 의견 남겨주고 계시고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상담 보내주신 문자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5356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자, 유로 60분봉 MACD에서 매도 시그널이 나왔는데 1.2060이 매도 진입은 어떤가요? 라고 유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일단 보조지표를 사용하시는데 보조지표에서 이제 매도 시그널이 나왔다. 이 부분을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좀 적용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1.1892 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금 월물이 다른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 1.2053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님에게 상담을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스터님, 네, 유로에 대한 의견 어떠세요?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우선 MACD를 보신다니까 뭐 같은 걸 보고 설명드린 게 낫겠죠. 네네. 그래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분이 어떤 걸 보고 있는지 우리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선은 뭐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고점을 높이는데 다이버전스 같은 게 떠 있고, 그 다음에 데드크로스가 됐다. 그래서 내가 이걸 들어가도 되겠냐, 이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반등했을 때 그냥 매도를 치면 되겠냐. 물론 제가 보는 자리는 좀 더 윗자리가 더 안전하다고 보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여러 가지 검증을 해볼게요. 뭐 단순하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자, 우선은 일봉상에 상단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한번 싸워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봉상에서의. 그래서 위에서 꼬리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상단부를 넘지 못하게 막는 꼬리가 계속 생기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일봉상의 음봉이 전환될 가능성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때. 그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우선은 얘네들이 올라가는 애들이 추세가 깨지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추세가 깨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오차는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추세를 이 친구들이 어떤 걸 보고 있냐가 중요하겠죠. 단순하게 MACD만 보자면 MACD가 데드크로스 나다가 다시 다 되돌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났다는 거 이미 60분봉에서 한두 개가 빠졌다는 건데, 그러면 2시간 이상, 3시간, 4시간 추세로 가야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MACD는 추세 지표입니다. 주기와 힘이 같이 있는. 그렇다면 우선은 지지력에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냐, 이 윗구간에서 볼 수 있겠냐. 그러면 지금 구간들은 애매하긴 하죠. 하지만 힘이 강하진 않다. 매도로 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우선은 다른 걸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표들은 다들 지지력들 갖고 있던 추세가 빠지기 시작을 했죠. MACD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다른 지표들이 다 같이 빠졌을 확률이 높죠. 어떤 것보다 빠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진입해서 회원 시청자분이 MACD를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MACD는 또 양봉이 2개 이상 서야지 또 골드크로스가 나서 내가 잘못 들어갔구나 느끼기 때문에 걔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지표를 보조적으로 참고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보신다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보조 지표도 힘을 나타내는 RSI입니다. 그러면 RSI가 지금 추세가 꺾였다는 걸 알겠죠. 네네. 꼬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힘이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등했을 때 50 구간을 안착을 못하면 얘네들은 앞으로 최소한 보합을 뛰든지 매도로 빠질 수 있다는 가정을 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기준은 다시 고가를 높이지 않는, 추세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는 힘이 있어봤자 필요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차트가 위로 더 많이 올라오더라도 보조지표가 얘를 못 뚫고 있으면 얘는 뭡니까? 큰 다이버전스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상황은 봉에서 물량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차트를 안 보시고 보조지표를 참고하셔서 보셔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저항점들이 이런 구간들을 믿고 60대 위부터 매도를 진입을 들어가서 고점을 제외한 나머지 저항점들 네. 그리고 이 고점을 제외한 나머지 추세선 라인들을 지키는 선 안에서 들어가서 위를 버티는 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괜찮고요. 그냥 빠른 진입일 뿐이지 이게 불리한 진입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 그게 1260 위라 했을 때 60 바로 위에서 잡을 건지 좀 더 여유를 두고 잡으실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만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이왕 확인하실 거면 뭐 12065
50대 근처에서 음봉 전환이 되는 걸 보고 들어가신 게 낫고요. 어차피 이렇게 되면 자리는 두 개입니다. 얘가 빠진 다음에 아래쪽에서 마중을 나가서 가서 위까지 다 버틸 건지 더 좋은 자리 기다렸다 치던지 얘네들은 둘 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이 구간을 깨게 되면 이 구간들 나중에 이제 저항을 받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 파동이 길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시황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 3시에 FOMC와 성명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 내에서는 여기서 혼조세 양세 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동을 길게 보기보다는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익절을 잡고 FOMC를 보는 건 가능합니다. 대신 중간에서 빠른 매도를 치게 되면 걔네들은 지표 발표 전이나 아니면 큰 수익이 날 때는 익절을 따라잡는 매매를 하시는 게 유익하고요. 그렇지 않을 거라면 보합 대응을 하되, 아니 보합 대응을 한다. 분할 대응을 하되 네. 평단가는 무조건 고점 위에다 맞출 생각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점이 이 자리고 진입 자리가 이 자리다. 그러면 무조건 본인은 분할은 이 고가 위, 이 이상에서 해야지 평단가가 고점 위에 맞춰지겠죠. 그래서 고점을 못 뚫고 나중에 내려오더라도 지지력 받을 때 수익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윗자리 가기 전까지는 이 물량 갖고만 대응하신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괜찮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자 내용도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주셨기 때문에 그에 맞게 또 상세하게 답변을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궁금하신 전후 상황이라든지 조건 이런 부분을 또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그에 맞는 맞춤 상단이 나가니까 이렇게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말씀 물어보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가격 부분에서 음봉을 확인한 이후에 들어가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설명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맞아요. 네. 아까 그거 놓치셨을까 봐 말씀드린데 네. 아까 제가 좀 더 열어놓는 이유는 이 그림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림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네. 그래서 회원님, 지금 시청자님은 여기 부근에서 그냥 들어가시겠다는 거고 제가 아까 사인드린 거는 이 구간대에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큰 휩소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별로 크지 않는 휩소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 어차피 한번 배팅할 거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가든 분할은 단가를 두 번째 자리를 잘 맞추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막히면 어차피 고가 부근입니다. 그래서 괜찮다 말씀드리고요. 이왕이면 여력이 되시면 좀 더 기다리셨다가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 자리에서 편안하게 보기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네. 여전히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린 후에 더욱더 유효한 가격대를 기다려보자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벌써 또 시간이 이제 5분도 남지가 않았어요. 재고 발표를 앞두고 지금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볼까요? S&P 500 지수부터 보도록 하죠. 현재 S&P 500 지수도 2,504.2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승을 시도는 했지만 역시나 이후 상승은 좀 제한적인 부분이에요. 2,504.50포인트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나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S&P보다는 더욱더 좀 빠지는 흐름인데요. 5,98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볼까요? 네, 마스터님 지수에 대해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말씀 잘하셔서 쳐다본 겁니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네, 유로 FX에서 보도록 하죠. 자, 유로 FX는 1.2051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요. 다시 한번 이제 골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 1,316.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보죠. 자, 크루드 오일은 50.6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점점 이 상승세가 좀 높여지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지표 발표 전 가격대가 어떠한지가 중요할 텐데요. 그 부분도 함께 중계를 도와드리고요. 저희 차트상으로도 더욱더 상세하게 보실 수 있게 분봉으로 함께 중계를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희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원유 재고 발표 이 순간도 함께 해보시죠. 자, 잠시 후 11시 30분 주간 원유 재고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딱 30분이라기보다는 그 전부터 미리 좀 움직이는 방향도 있고 또 발표된 이후 뭐 초반 흐름과 그리고 조금 더 진한 흐름에서도 가격대를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시선 집중하시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뭐 뉴스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올라오고 있을까? 문자가 왔네요. 7442님이 요즘 오일은 발표하면 위아래로 요동치다 끝나더라고요. 라고 문자를 보내시는데 저희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세계도 매주마다 저희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뭐 초반에 그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고 조금의 움직임이라고나 할까요? 그 이후에 잦아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분이 남았는데요. 네, 1분 가까이 남았습니다. 여전히 50.60달러를 지켜내 가고 있는 가격대인데 자, 저희가 1분 봉으로 함께 하고 있으니까 호가창도 보시고 이런 변동성을 뭐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번 기회에 함께 보시길 바랄게요. 자, 분봉으로 함께 보고 있는데요. 마스터님, 저희 또 중계 이렇게 계속 이번 주도 했고 저번 주도 함께 이어서 하니까 좀 좋은데요. 이 연이어서 좀 복귀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게요. 네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60달러에서 계속 지지가 되는데, 시작 가격대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전에 시작 가격대를 어느 가격대로 짚어주셨죠? 시작 가격대? 네네. 기다리는 가격대가 4550이라 했는데, 제가 보는 것보다 약간 위쪽에 있죠. 네네. 그가 아마 지지를 하고 매수 쪽을 보고 있다는 것 같다는 거고. 같고요. 네. 우선은 지표 터진 다음에 전략은 상관없습니다. 전략은 똑같고요. 49불 초반대 지지력에 매수를 잡고 오늘 배팅이 성공하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 쪽으로 친다면 얘네들은 한 51.8090대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나 반대 매매가 가능하고 49.20대 그 다음에 51.90대 정도 그 부근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걸어놓긴 했는데 제가 아마 한 10대 이렇게 차이로 걸어놨을 거예요. 오기 전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5초 남았는데요. 일단 50.6162달러 지금 되고 있는데, 발표가 됐네요. 발표하자마자 50.45까지 눌렸다가, 55까지. 중심까지만 왔다가 지지를 하는 싸움을 하네요. 그러네요. 네, 일단 50.50, 47, 46까지 가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중심이네요. 계속. 네네. 아직. 움직임이 크게 앞뒤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누가 돈 많으냐죠.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매수를 먼저 쳐버리면요. 내일 오전까지 눌림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매수로 가고 싶으면 매도로 뺐다 가는 게 더 편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지금 우리도 애매하기 때문에 세력들도 애매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장들은 움직인 다음에 방향성을 보는 게 반대 매매가 더 유익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반대 매매는 안 오면 안 들어가면 되니까 리스크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운드들은 아마 움직이게 되면 바운더리가 기본적으로 100개는 위아래로 열려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방향성 보는 것보다는 반대 매매가 유리하겠다. 그래서 그 전에 그림도 이쁘게 많이 줬었잖아요. 네, 아니 마스터님이 기다리는 그 시작 가격대를 지금 40달러 중후반에서 50달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가격대에서 지금 지지부진해요, 계속. 네, 50.40대가 보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은 매수는 지지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중심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네네, 벗어나지 못하네요. 눈치를 보는 거죠. 먼저 쳐도 되는지 한쪽 방향을. 네. 자, 지금 주간 원유 재고 발표가 됐는데요. 전망치보다 재고가 늘게 나왔습니다. 재고는 여전히 더욱더 늘어난 부분이 있고 지난주에도 재고가 늘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원유 재고이고요. 여기에 정제유라든지 가솔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속보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하게도 지금 크루드 오일은 50달러 45, 이 50 안에서 계속 지금 어떻게 가격대가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정말 좀 심심하다고 할 정도로. 네. 항상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석을 잘하는 우리들이 봤을 때 그림이 애매모호하면 돈 많은 세력들도 뭔가 손대기 애매모호하다. 그렇죠. 왜 내가 손대기 싫은 걸 세력들이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냐. 기다리라.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니, 이거 좀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은 뭐 큰 세력들도 어려워하는 문제를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또 감히 거기에 또 하는 게 더욱더 힘든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큰 그림에서 그려주신 것 같고. 자, 우선은 제가 볼 때는 50점 초반대까지 가능성을 열고 그냥 멍 그래요? 때리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들 지금 40대 지지력을 받아서 매수 쪽으로 계속 싸우려고는 하고 있으나 네. 우선은 금액, 그러니까 큰 세력, 이걸 칠 만한 세력이 있을까 싶거든요. 우선 좀 더 내려와야지 치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50.10대 확인을 해보려고 할 것 같고요. 그 자리까지 매도로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항점들은 지지력에서 차트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50불대 초반대가 중심 지지력들이 있죠. 우선은 오늘 장의 중심은 40대 중반이고요. 지금 약간 중심을 흐트러뜨리려고 하죠. 하방적으로. 네. 그래서 아마 확인을 하는 것 같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죠. 가장 우리가 리스크가 적을 만한 자리까지 확 밀어주느냐인데 지금 이렇게 봐서는 아마 50.10대 정도 그 정도 바운더리에서 계속 아직 고민할 것 같고요. 저라면 애초 전략대로 그냥 기다렸다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얘 들어가봤자 저도 5개에서 10개 이상 잘 못 먹습니다. 이런 애들은. 그래서 아마 지금 보는 그림은 상방 제약이 걸려서 매수 쪽으로 단기간에 쳐서 상승을 올리기 힘들어 보여서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50.10대 이 보합 구간을 그대로 만들고 놓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50달러 제가 분봉으로 봤을 때 50달러 3, 4까지 밀렸다가 다시 50.44까지 오고 있거든요. 이 4 가격대를 좀 뚫기가 좀 힘드나 봐요. 요즘 네. 참 제가 보면 신기한 게요. 어떤 이벤트나 지표를 할 때 그 전에 그림들을 남겨놓거든요, 보통. 제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그래서 그걸 터졌을 때 위아래로 제가 목표가를 삼고 치는데 요즘 보면 지표 전이나 발표 전에 보는 그림이 다 끝나 있어요. 그래서 보합인 겁니다. 그래서 별로 사실 크게 기대 안 하는 거죠. 네. S&P 네. 2503까지 다 왔네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온다는데 와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 박수 나와야 할 분위기인데 잠시 후에 하도록 아니, 하겠고요. 뭐 너무 당연한 거라서 네네. 그냥 확인만 합니다. 네. 진짜 왔는지. 알겠습니다. 오늘 지수와 크루도일 똑똑하게 좀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자, 네. 지금 보면 그림에서 40대가 지지력이 하나 있어 보이죠. 뭐 네. 이때 놀면 뭐합니까? 그냥 이것저것 그려보면서 분석하죠. 저는 얘 아래를 깰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선은 지지했던 구간을 깨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아까 S&P랑 비슷하죠. 올라갔다가 깨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네네. 얘가 강하다면 수렴 중심을 지킵니다. 그 애가 중심이고 보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게 보합 중심 자리였는데 그 아래 구간에서 놀기 시작하죠. 매수가 받쳐있는 힘이 약합니다. 매수는 둘 중 하나겠죠. 여력 없이 얘네들을 받추다가 말던지 아니면 여기서 받쳐서 꾸역꾸역 올려서 이 윗구간을 올려놔야지 다시 갈 수 있는데 아마 이렇게 싸우다가는 아래 구간 내려놓은 놈들을 갑작스럽게 쳐올리는 게 훨씬 더 싸우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재미없긴 정말 재미없네요. 그렇죠. 네. 아니 정말 이 정도면은 재고 발표가 됐나 할 정도로 네 이런 변동성인 것 같은데 해설위원님 지금 재고 발표가 됐잖아요. 예. 네 원유 재고 발표 그리고 정제유 재고 그리고 가솔린 재고도 나왔는데요.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전망치보다 더 늘게 나온 가격대이고요. 정제유 재고는 더 많이 재고가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가솔린 재고는 뭐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에서 나왔는데 역시나 해설위원님 뭐 이전에 일부에서 뭐 네. 이런 팩트보다는 워낙 뭐 이런 가격대가 더욱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뭐 그 말씀 뭐 계속 일단은 이어가나요? 네. 예. 오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어제 그제 이미 변동성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제랑 그다음에 그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오늘의 변동성보다 더 위아래 꼬리가 심하게 달린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이틀 정도 나오면서 방향을 한쪽으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뭐 지금
정제유나 아니면 뭐 재고 이러한 이슈로 지금 방향을 잡기에는 그 힘이 뭐 상대적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51부를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계속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 뭐 도지봉들이 뭐 며칠 이어진다라고 하면 실망 매물 또는 매도세가 다시 이제 뭐 강하게 힘을 좀 받으면서 아래쪽으로 좀 밀어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네. 뭐 당분간은 요 가격대에서 움직임이 상당 기간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일단 $50 40대는 지켜내가고 있는 것 같고요. 50까지 또 다시 시도는 하지만 마수님 계속해서 보고 계시죠? 저는 이렇게 네.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선은 저기 멀리 걸었던 49불 초반대 걔네들은 분할로 남겨놓고요. 저는 이렇게 되면 50.10 매수 하나, 그 다음에 49.80대까지 걔네들을 버티는 거. 어차피 두 자리 있다고 보고요. 50.10, 그 다음에 49.80. 뭐 정확히 매틱 오차를 잡으라면 뭐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 안 드리고 한 5틱 오차를 둔 다음에 50.10.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05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네. 50.10, 그 다음에 49.80대 두 자리 지지력의 보합을 계속 뛸 거다 이렇게 보고요. 추세적으로는 매수 시도가 뭐 오늘이 아니더라도 한번 나올 거다 이렇게 열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49불 후반대 지지력 하나, 그 다음에 49불 초반대 지지력 분할 하나, 그렇게 해서 애초에 우리가 봤던 49불대 지지력 있죠. 그림을 보자면 이 그림이죠. 예. 그러니까 49불대 지지력을 가지면 얘네들은 추세 하단부죠. 추세 하단부에 분할 하나 대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잡고 싸야 되겠지 않습니까? 우선 네. 매수 힘도 뭐 세진 않지만 우선 지키려는 싸움이 있다 그러면 내려오더라도 얘네들은 우선 앞으로 이번 주나 다음 주에도 50불대 근처에서 위아래로 200개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50불대 초반 정도에서 들어간 애들은 뭐 지키고 49불대를 지킨 애들은 우선은 괜찮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50불대 주력 중심에 놀고 있는 애들은 어디를 벗어나든 다시 50불대로 오기 때문에 이왕 돌파를 한 아이들은 매수 쪽으로 롱포 배팅을 한다. 대신 아래 구간 좋은 자리를 기다리려 하니 우선은 눌림 조금 주다가 돌파도 있을 수 있겠거니와 그 다음에 50불대 지지력 싸움이 오늘 있다면 매수를 놓쳐버리죠. 오히려 들어가서 50불대 지지력만 주민다면 걔네들 50불대 지지력에서 하나, 그 다음에 분할에 단가 맞추는 그림 하나, 그래서 51불 다시 넘어가는 그림들 공략하는 거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지금 50.70대 위는 제약이 많죠. 근데 여기서도 급하게 안 빠진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가를 자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력만 확보되면 다시금 시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력들도 매수 배팅에 그 다음에 분할을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넉놓고 있을 바에는 50불대 지지력에서 하나, 그 다음에 51불 갱신하는 시도를 본다. 대신 49불 초반대 밀리기 전까지는 물량을 늘리지 않는다. 이런 전략으로 보합 전략부터 그 다음에 매수 시도하는 전략까지를 세우면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전략을 세우셨고요. 일단 49.80과 50.10, 정확하게는 05라고 또 가격대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크루드오일 현재 50.51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앞서서 손재 마스터님이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전략들 다양하게 또 세워주셨으니까 이 부분 함께 참고하시면서 매매와 그리고 시장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유재고 발표와 함께 크루드오일 집중적으로 또 알아봤고요. 그동안에 또 밀린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 파운드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자, 파운드화에 대해서 질문이 왔더라고요. 4920님이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운드화 추세적으로 더 상승세 이어갈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자, 파운드화는 어제장에 좀 눌렸는데,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네요. 자, 0.44%가 상승한 가격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워낙 또 이 통화 자체도 또 달러
달러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뭐 파운드에 대해서 여쭤볼까요, 마스터님? 네, 그럴까요? 네, 파운드가 그때 뭐 어제도 함께 뭐 짚어주셨죠. 네네네. 네네. 지금 보니까 어제 이걸 하나를 기준을 보고 있자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제 마지막에 그려드렸던 그림들. 네. 근데 얘네들 보면 우선은 FMC 전이라서 얘네들 또 아직은 혼주세라 보이고요. 이 구간은 지키고 있죠. 네. 빠지더라도 얘까지 보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윗자리들 시도하다가 꼬리가 발생되죠. 네. 시도하다가 꼬리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매수로 올라가니까 이 자리부터 맞고 음봉이 발생되죠. 떨어지네요. 자, 이 구간대 네. 부합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아.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선은 흐름들은 부합으로 뛰기 때문에 얘가 빠졌다고 보자고요. 네. 얘가 빠졌어요. 우선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방 제약에 어떤 제철이 여기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돌파를 아직 못한다면 얘네들 가로저항점하고 만나는 이 구간들은 저항의 가능성이 아직 높겠구나. 이거는 뭐 FMC 발표가 난 다음에 안전자산, 위험자산에 대한 통화상 배팅이 들어갈 때 들어가겠구나. 뭐 유로에 대한 배팅이 들어갈 때나 같이 따라가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수 어차피 얘네들은 이렇게 된다면 최소한 스캘핑 구간으로 놔두시고요. 얘네들은 윗 구간에서 그냥 누르는 게 맞습니다. 우선은 이 강력한 저항들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못 갈 거고요. 당연히 오늘 손대는 거는 별로 탐탁치는 않겠죠. 그래요? 당연히 오늘 네네. 손대는 건 별로고요. 뭐 한 가지 말씀 뭘 드릴 게 있을까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채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림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그림이 바뀌었는데 얘네들 채널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맞고 싸울 수 있는 그림들이죠. 좀 자세히 보이기 위해서 좀 두꺼운 손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록색 추세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항상 회원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생각은 복잡하게 결정은 단순하게입니다. 그래서 많은 걸 다 알고 정확하게 모든 가능성을 다 알고 거기서 내가 배팅할 수 있는가, 과연 이걸 대응할 수 있는가 결정하는 게 배팅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렇다면 얘네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듯이 얘네들 보합 구간들, 중심 라인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최근 단기 흐름들이 이랬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친구도 시도를 했죠. 굳이 왜 여기서? 그러게요. 네. 그렇죠. 가로저항점인지 아니면 추세저항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가로저항점을 믿으실 분들은 가로저항점 믿고 추세저항을 믿을 사람들은 추세저항을 믿는 겁니다. 어차피 세력들은 각각의 그림들을 거의 다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쫓아가는 건 좀 조심한 게 맞고요. 오늘 시황은 당연히 그냥 네. 이 구간에서 이 정도라면 보고 있는 게 맞는데 우선 30분 봉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좀 더 작은 걸 볼 필요가 있겠죠. 120개 정도면 스캐핑 네. 가능한 구간이니까. 네. 그럼 이제 뭐 작은 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틱 차트로요? 네. 우선 뭐 눈에 보이는 거 우선 그거 보는 겁니다. 네. 가능성에 대한 거고 거기서 불필요한 걸 지워가 나가는 게 가장 뭐 현명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선 눈에 띄는 것부터 한번 그거 볼까요? 네. 가로저항점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균등 마디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T 차트로 다시 그다음에 한번 보고 계세요. 네. 얘 기준으로 뭔가를 설정할 수 있겠으나 얘네들이 이렇게 된다면 고가 테스트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저항을 네네. 여기 어디선가 받을 건가를 봐야 되는데 가로저항점은 우선 얘가 제일 강해 보입니다. 그래 보이죠? 네. 여기서 하나 가장 강하다는 거는 항상 지지를 받고 갔던 애들이 나중에 내려왔을 때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이 자리는 누군가가 인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차트로 움직일 수 있는 세력들이 어느 정도 이 가격 차트, 이 가격대를 인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 가격대를 지키고 한 틱을 지키고 싸우고 있는 거죠. 현재 상태. 그렇다면 위에 두 틱 쳤던 게 저항이냐 아니냐 보는 거죠. 어차피 얘 채널이 올라왔고. 자, 그렇다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잘 모르겠으면 우선은 제가 배팅할 때 얘 매도를 배팅하고 분할이나 리스크 관리를 한번 들어가겠죠. 그래서 짧은 구간은 빼먹고 뭐 이렇게 싸워보겠죠. 네. 하지만 저한테 사인 드리라면 당연히 얘는 빠진 다음에 드리겠죠. 어떻게 드립니까? 매도 자리는 두 개입니다. 빠진 다음에 초록색 선 닿을 때 매도 혹은 얘네들이 위에 왔을 때 상단부 제약의 매도. 그래서 어차피 매도 자리는 지금 두 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네. 큰 그림들은 네. 한참 머니까. 네. 그래서 매도 자리는 두 개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하는 매도, 그
그 다음에 무작정 올라오면 되돌림 보는 매도. 그렇게 기다리시면 되고요. 네. 질문이 뭐였죠? 파운드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질지 그 부분을 네. 왜냐하면 글로벌 아닙니다. 네네. 지금 시황이 아니잖아요. 네. 어차피 달러 영향은 달러로 인해서 기축통화로 인해서 위험자산 영향을 받는 건데요. 지금 달러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FOMC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유로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추세를 지키고 있는 애들 계속적으로 이걸 열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거는 발표 난 다음에 보셔야 되고 아직은 이 구간 안에서 차라리 보합 보는 게 낫다.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이 구간 저항 오면 매도 한번 치고 짧은 손절 그 다음에 아랫구가 오면 매수 잡고 얘네들 혼조세로 보합될 가능성이 배팅한 게 맞겠죠. 지금 여기서 얘가 계속 될까요 하면 그거는 올바른 질문이 아니라고 보고요. 가능성은 그렇게 보려면 일봉상을 봐야 되겠죠. 일봉이야 지금 다들 얘네들 뛰어넘었으니까 얘가 계속 될까요 하면 오늘 이상한 소리만 나오지 않으면 계속 된다고 봐야 되겠죠. 얘가 뛰어넘은 다음에 이게 휩소냐 아니냐를 보는 거는 딱 한 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고점을 만든 다음에 지지하고 다시 가는 애들이 고점을 높이냐예요. 지금 높이고 있습니까? 지금 안 높이고 있죠. 그러면 아까 크루드오일처럼 고가를 강력하게 안 치고 그냥 물량을 빼고 있죠. 자극을 안 하겠다는 거죠.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안 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정이 나서 고가를 높이기 시작하면 얘가 지지되는 거고 그때부터는 아래 구간을 버리고 싸우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가 시작됐구나. 싸우는 거고요. 지금은 이 고가부터 이 하단부까지 보합으로 묶여있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아니 파운드화에 대해서 지금 분 차트와 그리고 분봉과 그리고 티익 차트를 통해서 추세선 이 안에서 또 전략을 꼼꼼하게 또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함께 보는데 설명이 빨려 들어갈 것 같아서 네 가만히 또 잘 집중을 해서 보고 있었네요. 자 정말 2부는 원유재고 발표와 함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해서 또 상담도 도와드렸습니다. 두 분 오늘 또 알차게 해주셨는데 두 분 오늘 소감 말씀 들어봐야 되겠죠. 김영철 해설위원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은 뭐 오랜만에 나왔는데 시장은 여전히 뭐 변동성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치열하게 뭐 이제 거래를 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참 많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뭐 문자 오는 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보더라도 이 늦은 시간까지 해외 선물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다. 그래서 더욱더 뭐 좋은 정보나 아니면은 자료들을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뭐 스스로 좀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이 저녁에 또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활발한 의견을 또 나눠주시고 계시고 시청률도 아주 좋아요. 네, 감사드리고요. 선재 마스터님, 네 오늘 이틀간 함께 하셨는데 강연의 준비도 또 있으셔서 네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네. 뭐 우선 그렇죠. 뭐 크루드오일은 10대 찍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대로. 내려가고 있어요. 네. 자,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문가를 믿지는 마라. 대신 전문가가 여러분들 실력을 키워줄 거다. 그리고 키우는 도중에 수익을 드릴 거다. 하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를 믿지 말고 공부를 해서 그걸 검증하고 전문가 사인을 검증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라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이번에 강연에 와서도 많은 질문들 있으면 많이 해주시고요. 중요한 질문 있다면 제가 준비해놓은 것 밀어놓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와서 하나하나씩 힌트를 얻으셔서 물론 거기서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핵심을 다 거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해도 그쵸. 못하실 분들은. 그래서 우선 힌트가 될 만한 걸 말씀드릴 거고요. 기회가 되신 분들은 무방이든 아니면 제가 출연할 때 보시면서 질문들 해주시고요. 전문가가 하는 것 반대로는 하지 마라. 대신 전문가가 이야기라는 걸 검증하고 비판하고 그걸 검증해서 올바른 차트인지 올바른 사인인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강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고요. 금융투자교육원 501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우승자인 선재 마스터 그리고 신세계와 함께하고 있는 선재 마스터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또 지금 방금처럼 말씀해주신 다양한 부분까지 함께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더욱더 상세한 정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신세계 2부, 오늘은 정말 다양한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장 대응하시기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지표 발표 속보가 있는데요. 미국 8월 기존주택 판매가 1.7%로 535만 채 1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속보도 들려오고 있고요. 앞서서 원유재고 발표 말씀을 드렸는데 EIA에서 미국 주간 원유재고는 460만 배럴이 증가가 됐다라는 소식까지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양한 소식 전달 도와드렸는데 이 내용은 투자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